각종 불법 비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수사도 앞두고 있죠. 이재명이가 그 알량한 법률 지식, 과거에 그가 성남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써먹어서 조금 재미를 봤던 그런 그 잔꾀,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먹혔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먹히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이 법정에서 위증 교사를 하다가 딱 들통나가지고 김용이 법정에서 구속됐죠. 법정에서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던 그 위증 교사,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자, 이재명도 보면 본인이 지금 위증 교사 혐의로 해서 서울형사지법 33부에서 이제 분리 재판을 받게 됐고, 그 김진성 씨를 우선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선고까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성 씨가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재판이 몇 번 더 있을 텐데,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결국은 얼마 못 가서 그 위증 교사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그 꼼수를 가지고 그동안 그 정치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과거에는 통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통하지 않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요즘 뭐 완전히 그 재판을 지연하는 이런 그 행태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사법부의 지도부 수장이 바뀜으로써 그것도 사실은 이제 황이 됐다, 물 건너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형사합의 34부에서 진행 중에 있죠. 강기태가 이제 재판장인데 이 백현동에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는데 자신의 측근인 김인석, 정진상 이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질렀는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무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대로 걸린 것이죠. 요거는 완전히 그 질이 안 좋은 것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했는데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바로 이재명이 이 성남시장 지사 시절에 그의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이재명의 이 거짓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말하면 자기들이 그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바로 이 백현동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국토부와 공문을 주고받고 국토부와 여러 가지로 교신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재명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던 김모 씨, 전모 씨가 계속해서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국토부로부터의 직무의 협박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이 자기가 직접 이제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그 협박 비슷한 이런 그 톤의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닥달하는 이런 직접 신문도 했지만 전혀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거 없었다. 재명아, 양심을 속이지 마라. 우리가 지금 실무자고 책임자인데,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국토부의 그 당시 그 견해 이런 부분을 직접 당신한테 다 직접 보고하고 본인이 사인되는 거 왜 딴소리 하는가 라고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이제 법정에서 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김문기 거짓말도 좀 드러났죠. 이제 백현동 거짓말도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불안하니까 황당한 논리를 들고 나왔죠. 예를 들면은 이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서 한 거짓말은 이걸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그 법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대목은 형사처벌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고로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한 거는 잘못됐다, 이런 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여튼 막 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저것 하여튼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지 날아가고 그러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이면 이재명이 아직 경기지사의 직을 내놓지 않고 있을 때고 말이 많았죠, 그때도. 근데 2021년도 7월에 이미 이제 대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짜고 치는 걸 수도 있는데 문진석 의원이 물어봅니다. 자, 이제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좀 해보시죠. 이 지사님. 제가 이렇게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해명을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더니 만약에 이걸 가지고 안 해주면은 즉 용도 변경 4단계 국토부가 이 용도 변경 4단계를 안 해주면 백현동에다가 직무유기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겠다. 협박을 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이런 식의 발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질이 안 좋은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신의 그 비리 이것이 드러나는 걸 감추기 위해서 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형태의 거짓말은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나온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추악한 비리 부동산 비리 행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 상당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도성이다.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의원이 불쑥 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었는데 이건 틀림없이 사전에 질문지가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과거에 그가 한번 재미를 봤죠. 뭐 토론 중에 이제 권순일이가 황당한 논리를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시켜준 바로 그 재판거래 행태가 그거 아닙니까? 토론 중에 부지불식간의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크지 않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물어보는 사람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때 이 당시 상황이 굉장히 그 이재명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이후로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럴 때 나와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이 건에 대해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뭐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그 주장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이 직접 그 일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들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직접 보고했다. 이재명이 사인했다.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이죠. 이재명이. 그랬더니 이런 황당한 국회 증언감정법을 읽으면서 뭐 눈에 뭐가 씌었는지 이 변호인들이 뭐가 눈에 씌었는지 이 황당한 근본 취지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도 말이 안 되죠. 여기 나와서 이제 얘기하다가 어떤 진실을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주에도 없는 희한한 이재명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불리한 처분이라는 거는 형사처벌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자, 대법원에서 그동안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이 관련해서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자,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뭐 그것이 뭐 명예훼손이든 뭐가 든 국회 증언감정법 외에 별도의 그 해당되는 조항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대법원 판례로 남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지금 국회에서 당시에 자신에 대해서 따로 그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공소 제기한 건 잘못됐다. 라면서 법을 지멋대로 해석했는데 지금 그 대법원 판례가 아주 최근에 나온 판례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중대한 그 어떤 그 문제점이 있을 때 법적 문제점이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대법원 판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바로 2월 달에도 대법원이 지난 2017년에 국감장에 나와서 완전히 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본 자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있다. 라면서 벌금 300만 원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게 형사 처벌까지 포함한다 하는 그러한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도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최근에 지난 2월에 대법원의 판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21년도에도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 뭐 민간인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얼마든지 이 소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당황스럽다 보니까 완전히 코너에 막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진 뭐 꼼수, 잔깨 이런 것들을 마구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 갖고 한다니까 재판을 지연하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재판 지연을 해소해야 된다.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또 하나는 재판부가 정치적 이런 거 외압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그 특정 정파에 편향된
어떤 특정 정파에는 유리하고 다른 특정 정파에는 불리한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 실망감 이런 걸 키우고 있다 하면서 바로 신속과 공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권의 외화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재판부가 돼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 바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런 다양한 꼼수는 더 이상 먹혀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재판 꼼수도 이제 먹혀들기 어렵게 됐고, 자, 이재명은 이제 가면 갈수록 재판 상황이 그의 꼼수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신을 더 옥죄고,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뭐 테러를 막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백현동 건도 사실상 이 발언은 뭡니까? 거짓말했다는 걸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재판부가 봐도 그렇고 국민이 봐도 그렇고 이재명이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황당한 법을 갖다 지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거 방식을 갖고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오히려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의 이 거짓말이 분명하다. 이런 쪽으로 재판부가 결론이 나오겠구만은 이런 쪽으로 차충수 이걸 좀 계속 두면서 어떻게든지 뭘 좀 처벌해서 피해보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을 이러한 모습들로 가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재판 상황은 점점 더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